자, 지금까지 전술핵 재배치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전술핵 재배치가 매우 조심스럽게 논의가 되기 시작한 분위기입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도 지금쯤이면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 아이템으로 골라봤습니다. 먼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에서 언급된 전술핵 배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나토식으로 하자면은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는 핵을 나머지 국가들이 공동 자산으로 활용을 하고 적극적인 그런 방안이 하나 있었었고, 나머지 5개 회원국들로 하여금 전술 핵을 배치를 해가지고 훈련과 계획을 함께하는 이러한 그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런 대책을 세웠는데, 당장의 계획은 없다 손 치더라도 한반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저 전문가들과 해볼 용의는 있으십니까? 충분히 검토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전술핵 재배치 논의를 넘어서서 어떤 방식, 여기서 언급이 됐습니다. 나토식 핵 공유, 이 방법을 검토해야 할 의사가 있냐고 했을 때 송영무 국방장관이 충분히 검토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심정수 차장, 네. 나토식, 북대서양 조약기구식 핵 공유 뭡니까? 자, 지금 보시는 설명대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핵무기를 제공을 하고 갖지 않은 회원국은 그것을 자국의 군대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이 지금 보수 야당 쪽에서는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핵은 절대무기입니다. 수소탄 역시 그렇고요.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런 방안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지도로 다시 한번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요, 미국으로부터 이 전술 핵무기를 제공받는 나라는 5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보유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나라 5개 나라입니다. 터키,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입니다. 자,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 미국이 제공한 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신들의 군대를 이용해서 미국이 제공한 핵무기, 전술 핵무기를 가지고 필요한 곳에 사용한다. 이런 방식인데, 이렇게 되면 갖고 있는 장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지금 계속 핵 개발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런 나라들은 핵은 직접 만들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저 나라 지금 터키나 이탈리아, 독일 같은 경우는 한때 유럽을 휩쓸었던 강대국들이죠. 네. 적어도 영국이나 프랑스랑 동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영국과 프랑스는 핵무기가 있습니다. 네. 어느 훗날 그 영국, 프랑스하고 독일, 이탈리아가 싸우지 말란 법이 있나요? 다 신모 원리를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있다 보니까 네. 우리가 형편에 따라 지금 핵무기를 못 갖지만은 미국이 못 갖겠으니 너희 핵무기를 갖다 놓고 우리랑 같이 쓰자. 뉴클리어 쉐어링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네덜란드, 벨기에도 굉장히 작은 나라지만 우리도 생존해야 된다.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서 살려면. 네. 따라서 미국이 말로만 뭐 핵우산 확장 억제 준다는 게 아니라 사용권도 나한테 50% 다오 해서 뉴클리어 쉐어링을 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도 전술핵 얘기가 나온다면 저걸 하자는 얘기인데, 이런 방식으로 하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전술 핵을 갖지 않더라도, 만들지 않더라도 미군이 제공한 전술 핵무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이렇게 되면 NPT, 그렇죠. 핵확산 금지 조약과는 저촉이 되지 않는 건가요? 그렇죠. 갖다 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사용하는 건데 그건 NPT랑 상관이 없죠. 그래서 지금 저런 것을 지금 아까 이정현 의원이 얘기한 게 뉴클리어 쉐어링인데, 네. 저런 것들이 이제 보다 구체안이 논의되고 있으니까 네. 상당히 한국이 좀 더 안보를 많이 생각하는 단계. 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에 뭐 최대 말할 때 미국의 그 전술 핵무기가 950개나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게 다 철수가 됐고 현재 없으니까, 또 과거에 있었으니까 다시 가져오기가 쉬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미국이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전술 핵무기 자기들 조그만 것들은 다 폐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갑자기 또 들고 올라니까 좀 이상하기도 하고, 폐기했다는 것을 가져온다는 게 좀 이상하죠. 네, 그런 측면이 또 하나 있고, 그다음에 현재 미국 내 자체 여론의 그 큰 흐름 자체는 한반도의 전술핵 무기 재배치를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습니다. 우리가 요구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쉽게 허용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송영무 장관도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그랬지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결국 미국 무기니까 미국 마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얼마큼 설득할 수 있을지가 이제 문제고.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육지에다가 배치가 안 되면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뭐 B1B에 못 쓴다 하지만 실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에어 런치드 크루즈 미사일 같은 경우는 토마호크와 거의 같은 건데 거의 탐지에 얼마든지 실을 수가 있기 때문에 B1B도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구축함에다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에다 실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안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한반도 해역에는 미국의 전략 무기들은 전부 다 핵을 좀 싣고 와라. 그래서 우리를 안심시켜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아까 나토식 핵 공유 방식, 거기서요, 이 나토의 회원국들이 주로 사용하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 바로 이 무기입니다. 스마트 핵폭탄이라고 불리는 B-61, 이 폭탄인데요. 위력이 이 정도입니다. 폭발력이요, 50킬로톤. 그러니까 TNT 기준으로 TNT 5만 톤이 폭발하는 힘. 터널 깊은 곳까지 목표물을 타격하는데요. 김정은이 숨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100m 깊이의 벙커도 파괴할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틀린 게 있어서 네. B-61-12는 네. 이게 폭발력이 조정이 됩니다. 아하. 그래서 작으면은 한 20kt부터 네. 크면 한 350kt까지 조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것도 폭탄 해체하지 않고 네. 바깥에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폭발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전술 핵무기를 나토식 방식,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핵을 만들지 않고도 미국이 제공한 전술 핵무기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는 방식. 이 이유는, 이 전술 핵무기 이용 방식은 지금 공포의 균형이라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는 건데, 공포의 균형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심정숙 차장? 네, 두 나라가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서로를 전멸시킬 가능성이 있을 경우 참 이게 각자 위험한 행동을 삼가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사실 핵무기라는 거는 끝입니다. 끝. 그 절대 무기이기 때문에 최고의 응징,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최고의 응징을 하겠다 하고 이제 사실 그 재래식 무기를 투하해가지고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무력 시위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육체 핵실험을 하고 수소탄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33살짜리 정말 위험한 김정은의 선의가 생각을 정말 바꾸는 것만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정말 대화를 할 수 있다고 기대를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많은 국민들이 회의를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아까 방러 소식 조금 전에 들어온 그 한러 정상회담 소식에서 나온 얘기를 소개를 해드리면, 푸틴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보면 약간은 실망스럽습니다. 제재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다. 뭐가요? 우리한테 로드맵이 있으니까 우리를 한번 믿어달라, 문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것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사실 별다른 답은 안 했습니다. 근데 네. 과연 러시아의 해법이 뭔지, 제재 말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해법이 뭔지 네.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데 약간 좀 역사를 얘기하자면, 옛날에 김씨 일가들이 남침을 첫 번째 했을 때가 6.25잖아요. 네. 그 김일성을 지원했던 때가 바로 구소련의 공산당이잖아요. 그렇죠. 그 구소련의 공산당의 뿌리를 갖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 관계를 봤을 때는 네. 그 로드맵을 과연 우리가 믿어도 대통령이 될지요? 믿어도 될지, 그 현실적인 의문을 품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자, 지금 공포의 균형. 그러니까 두 나라가 싸웠다가는 서로 전멸할 것으로 우려스러울 때 아예 싸움 자체를 하지 않는 것.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무술의 고수들. 이 고수들은 서로 싸우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서로 다칠 게 뻔하니까. 그런 경우를 공포의 균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역사적인 예로 이 공포의 균형으로 전쟁의 위기를 넘겼던 사례가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입니다. 자, 러시아가요, 구소련이죠. 구소련이 동독에다가 SS-20이라는 핵미사일을 650기를 기습 배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자 서독에서는 급하게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퍼싱2 미사일, 역시 핵무기입니다. 전술 핵무기인데, 퍼싱2 미사일 96기를 대응 배치를 합니다. 동독과 서독에는 엄청난 양의 핵무기가 배치가 되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결국 러시아와 서독, 이 무기를 모두 폐기하기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독이 이렇게 공포의 균형을 이용해서 군사적인 위험에서 벗어났다. 이게 첫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공포의 균형. 다음 그림 보실까요? 자, 1962년 쿠바 미사일 사태가 대표적인 또 공포의 균형을 통해서 핵 대 핵으로 위협을 넘겼던 사례입니다. 이때는 오히려 미국이 먼저
터키에 있는 미국 기지에 주피터 핵미사일을 배치하게 됩니다. 이에 구소련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바로 쿠바 미사일 기지에 R-12 그리고 R-14 핵미사일을 배치하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시 미국과 소련은 이 미사일들 모두 폐기하기로 합의를 보고 없애버립니다. 자, 이 두 가지 사례가 공포의 균형의 대표적인 예가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런스 오브 테러를 한 건데 네. 저게 조금 변형된 게 이제 이격 세컨 스트라이크라 그래서 상대방이 쐈을 때 먼저 쏘면 내가 전멸당하잖아요. 네. 서로 먼저 쏘게 되면 전쟁이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잠수함에 SLBM을 있으면 내가 마저도 쏠 수 있으니까 또 밸런스 오브 테러가 된다라고 해서 저게 오랫동안 교과서에 나온 얘기인데요. 그 다음에 밸런스 오브 호러, 공포의 균형을 하지 않고도 방어하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뭐죠? 그게 MD입니다. MD요. 완전히 방어만 미사일 하는 방어 거죠. 시스템 그렇죠. 말씀하신 그래서 거죠? 미국이 지금 그걸 앞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따라가는데 안 되거든요. 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꼭 하나가 있는데 우리 청와대에 있는 자주파들이 네. 밸런스 오브 테러도 하기 싫다. 네. MD도 하기 싫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대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이건 뭐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교과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네. 그 미국이 지금 MD 하는데 우리도 지금 결국은 필요성 그래서 KA-MD를 좀 하고 있지만은 네. 미국식 MD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네. 일본은 오히려 미국식 MD에 들어가서 그 SM3 어쇼도 가고 있는데 네. 결국은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데 미국도 숱한 고민하다 글로 갔는데 왜 자주 파는 걸 다 거부하냐 이거죠. 이게 네. 한국의 문제점이에요. 김정곤 시장님은 약간 다른 의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의견 같고요. 네. 한미일 국방부 간에 이제 영상회담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직후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얘기들이 현재 한국과 일본의 이지스함에서 입수된 그런 정보들, 북한의 미사일 발사하는 정보들이 미국의 그 MD 시스템에 통합될 수가 있다 하는 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우리 시스템 자체가 미국의 MD 시스템에 연동될 수밖에 없게 돼 있고 네. 또 우리도 그쪽으로 가야만 북한의 핵무기를 이제 억제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어차피 사드 미사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중국이 우리한테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뭐 이왕 갈 길은 계속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정치권에서 시작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논의,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한반도에 도입할 수 있는 전술핵 재배치의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좀 미리 앞서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